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혼조세로 마무리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를 제외하고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중에 약간의 티핑 포인트가 있었는데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사실 장 초반만 해도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하방 압력을 좀 받아줬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 소비자 기대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와 이전치를 모두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매크로 데이터들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어제 시장에서 이렇게 한순간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PC 물가지수를 대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지표 혼조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전환했다라는 것에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매파적인 연준의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보우먼 이사는 선제적인 정책을 취할 수는 있으나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 도달에 실패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인상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상당히 강력한 이야기를 또 내놓으면서 시장의 긴장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가상자산 알트코인 가격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57,500달러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비트코인이 과연 반감기까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주게 될지 궁금해지고요. 이더리움도 2%대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250달러 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알트코인 중에도 하나 지켜보고 있는 솔라나 가격은 간밤에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펙 플러스는 자발적 감산을 아마도 연장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에서도 아마 3분기쯤 들어서면서 자발적 감산은 이제 접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가는 오름세를 보였지만 지금 계속해서 중동에서 불거지고 있는 리스크들이 휴전 협상으로 인해서 다소 좀 축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방이 아주 크게 열려있진 않았던 거고요. WTI 원유 선물 78.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간밤에는 애플카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었죠. 애플이 주가가 그 소식과 함께 반등이 나오면서 0.8% 반등이 나왔고요. 퍼스트솔라와 쿠팡이 실적 발표를 내놨습니다. 장중에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퍼스트솔라는 그래도 올해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4%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자, 쿠팡은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신 종목일 것 같은데 사상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10% 넘는 급등세를 시간 외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바이킹제약도 상당히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중소제약사 중에서 일라릴리의 마운자로 젯바운드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 위고비를 뛰어넘는 임상 이상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잘못 적힌 게 아니고요. 121%나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버블에 대한 트라우마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도 같은 미국 증시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버블에 대한 이야기와 현재 증시 상황을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티에서 지금의 랠리는 버블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다만 기업의 실적이 계속해서 탄탄하게 나와줘야 될 텐데 AI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S&P 500에 상장된 다른 여타 기업들까지 실적이 탄탄하게 나와줘야만 침체를 피해갈 수 있고 증시의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는 러셀 2000 지수 중소형주까지 상승폭이 꽤나 나와줬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예민보스 시장은 최근에 지표 하나하나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CPI 물가가 높게 나왔고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물가의 모습에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래에셋증권의 김석환 연구원이 이렇게 어제 시장을 한 장으로 정말 잘 요약을 해줬습니다.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았던 것은 내구재 주문이라던가 소비자 신뢰지수의 하방 압력 때문이었는데 애플이 생성형 AI 집중위에서 애플카를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등의 이슈와 함께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과 하방의 이유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방 압력을 줬던 것은 1월 내구재 수주 때문이었습니다.
6.1%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2020년 4월 이후에 최대 월간 감소폭을 보여준 거고요. 여기에는 보잉 항공기의 수주 감소가 좀 있었습니다. 보잉 항공기 안전성의 이슈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슈도 저희 당잠에서 통해서 예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주 물량 자체가 굉장히 크게 감소했고 내국의 수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2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06.7로 예상치와 이전치 모두 하회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무엇보다 문제는 소비자 기대지수였을 것 같은데 80을 아래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79포인트 선에서 나왔거든요. 80보다 아래쪽에서 움직이게 되면 1년 내에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 앞서서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주택 가격 지수가 굉장히 또 좋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모기지 금리의 하락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약간의 지표의 혼조 모습을 보여줬고요. 애틀랜타 연은에서는 GDP 나후 1분기 성장률로 3.2%로 추정치보다 또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소비가 여전히 탄탄한 미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상존 위험을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의 CEO죠. 데이비드 솔로몬이 경제 상반부는 확실히 탄탄하다. 그런데 그 아래쪽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뭔가 월급이라던가 본인의 소득으로 인한 소비가 아니라 대출이라던가 신용을 통한 소비가 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경기 하방 쪽이 굉장히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함께 내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타이탄의 시대는 저무나 봅니다. 블룸버그에서 단독 보도로 내놨는데 애플 쪽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애플이 10년 동안 공들인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가 결국 중단됐다. 대신에 AI 쪽에 조금 더 집중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애플카 이슈가 나온 타임라인을 한번 주요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10년 넘게 진행을 해왔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핸들과 페달이 없는 전기차를 양산하겠다라는 큰 구상을 갖고 있었지만 여기에 계속해서 실패가 거듭됐고요. 전기차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둔화,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이번 프로젝트 중단의 이유가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나왔던 이슈들 미국 시장 살짝 출렁임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잘 버텨주고 있죠. 우리 시장도 오늘 잘 버텨주기를 바랍니다. 어제 마감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꽤 길게 연장이 되고 있죠. 어제도 시장이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습니다. 코스피 0.8%, 코스닥 지수 1.6%가량의 낙폭을 시현했고 특히 종목별 흐름 보면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4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PCE 지표 발표를 앞둔 영향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CPI보다 PCE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연준도 이것을 더 신뢰합니다. 중요한데 아마 이번에는 좋지 않게 나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죠. 그래서 미 증시도 사실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눈치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초반에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한 게 화려하게 증시에 입성한 APR이라는 뷰티 디바이스 기업이었는데 거래 대금 총 어제 하루 동안만 1조 6천억 원이 한 종목에 쏠렸습니다. 코스피 27위를 기록했는데 이 중에서 1조 원 정도가 개장 직후 초반에 집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쪽으로 흘러갈 자금이 부족했죠. 그래서 종목 수가 이렇게 낙폭을 키운 쪽이 영향을 받았고요. 이 밖에 정부 밸류업에 대한 실망 매물이 추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 자동차 업종 지수가 2% 넘는 조정 각각 보였습니다. 반도체의 약세 흐름도 눈에 띄었는데 어제 전달해드린 내용 마이크론이 5세대 HBM 양산을 공식화하면서 경쟁 구도에 있는 SK 하이닉스에게는 좀 피해 요인인가의 시장은 좀 주목했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의 독점 계약을 하면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는데 그 지위가 흔들리나에 대한 우려감으로 외국인과 기관
기관의 순매도 1위 기업으로 등극을 하면서 주가는 5% 가까이 밀렸습니다. 시총 규모가 높기 때문에 코스피 하방 압력 가는 아주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모두요, 증시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하방 압력을 가할 만한 요인 네 가지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긴 관점이 아니라 단기 관점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그 안에서 정부 정책 밸류업 프로그램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주식 쇼핑 목록을 살펴봤더니 밸류업 실망 이르다라고 외치는 듯 싶었습니다. 순매수 1위에서 15위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외국인들이 담은 종목 안에는 현대차, 우리금융지주, 삼성물산, 신한지주가 있고 기관은 현대차, KB금융,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생명, 메리츠 금융지주가 있었습니다. 모두 저 PBR주죠. 금융주 안에서도 차별화의 움직임이 나왔는데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신한지주나 우리금융지주는 강세 흐름을 보였고 심지어 메리츠 금융지주는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외국계 IB 증권사 레포트들이 거의 괴가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대표성을 띠고 있는 골드만삭스의 레포트만 정리해 왔습니다. 아직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이 이르다. 왜냐하면 아직 이 초기 단계이고 구체적인 내용 발표는 추후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에 주목을 했고 종목은 옥석 가릴 필요가 있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배당 전망이 개선되는 종목, 주주 제한이 있는 기업, 연기금 선호 종목으로 압축해서 보자. 그런 관점에서 네 가지 골드만삭스에서는 꼽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에 발표된 내용은 초안 발표였죠. 앞으로 일정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3월에서 5월간 전방위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6월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데 그 이후에 추후 보완이 이어질 거고 6월 이후에도 보면 지수, 투자 지표, 교육 등의 지원 확대 방침이 12월까지 쭉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증권가에서 퀀트 분석 계속 자료를 내고 있는 쪽이 밸류업 지수 ETF 개발 쪽인데요. 퀀트 자료 정리해 왔습니다. 다울 퀀트 자료입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 예상 리스트 100개 이상의 기업을 추렸는데 그중에서 1위부터 30위까지 정리했고요. 다른 쪽의 퀀트 자료에 따르면 여기에 이제 누락돼 있는 종목 가운데 셀트리온도 유력하게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업은 표창 기업이고 형광펜으로 표시된 기업은 주주 환원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내용입니다. 함께 쭉 보시고요. 이 안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한다라고 본다면 의미가 있겠죠.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요 일정 가운데 다만 앞서 이 보여드린 종목 가운데 배당락 일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배당락이라면 떨어질 락입니다. 이론가 배당 금액만큼 주가가 빠져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그리고 우선주 리스트들 쭉 다 포함이고요. KB금융, 우리, DGB 등등 금융지주 대거 오늘 배당락 1입니다. 카카오 포함입니다. 떨어져서 출발을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순매수를 한다. 그것이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장 중계하면서 그 포인트도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오늘 큰 이슈, 마크 형님이라고 하죠. 저커버그, 메타 CEO가 어제 저녁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10년 만에 방한 일정을 이제 소화하게 될 텐데 오늘부터 주요 일정 시작입니다. 대통령 접견과 함께 주요 대기업 수장들과의 만날 예정인데 키워드는 반도체나 XR, MR 등등 AI 키워드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론이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모멘텀 측면이 부각이 되는지 보셔야겠고요. 정부 일정, 방사안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도 오늘 있습니다. 기업 일정 정리를 했고요. 해외 일정 참고해 보시죠. 어제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 하이닉스가 밀렸지만 일부 HBM 밸류체인 반도체주들은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다만 장 마치고 시간 외거래에서 단기 급등한 종목들은 약세 흐름을 보였다는 점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어제 장중에 조선주 긍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올해 드디어 주요 조선 3사가 처음으로 동반 흑자를 나타낼 것이라는 것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2011년 이후 첫 동반 흑자 전망이고요. 그에 따라
따라서 뭐 조선사뿐만이 아니라 조선 기자재까지 시세 분출이 있었고 요즘 코인 가격 급등세 이어지고 있죠. 지금도 흐름 좋던데 4월 비트코인 반감기이기도 하고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일정이 있어서 크립토 관련 기업들 국내에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셀트리온 일정이 있습니다. 29일에 짐펜트라, 램시마 있으시죠? 미국 출시 일정이 있어서 그를 앞두고 셀트리온 그룹주의 시세 약진 어제 두드러졌습니다. 장 마치고 움직였던 시간의 특징주 2차 전지주의 강세 흐름 요즘 뭐 가끔씩 나오고 있는데 특히 리튬 가격의 바닥론 미국부터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튬 가격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 테마주들의 강세가 어제도 있었고 에코프로 그룹은 이전 상장 기대감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건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 다 코스피로 이동을 하려다고 하면은 코스닥 시장 빈 둥지가 될까 봐 그건 좀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개별 재료로는 모멘텀 측면에서 부각을 많이 받습니다. 어제 에코프로 BM이 장 마치고 이전 상장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에코프로 BM뿐만이 아니라 그룹사들 모두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웃고 울었던 종목들 기입을 해봤고요. 적자 전환된 기업들은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겠죠. 이거는 수주입니다. 그리고 로봇 테마하고 원격 의료 테마는 시간 외거래에서 하락했다는 점도 주의해 보셔야겠습니다. 3월 주주총회와 상장 폐지의 계절이라는 점 어제 좀 체크해 드렸고요. 감사보고서 시즌입니다. 12월 결산법인들은 주총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 적정이랑 비적정 의견이 나오겠죠. 이 중에서 비적정 나오는 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옥석 가리기 이제 걸러내야 할 포인트들이 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감사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위험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는 걸러내셔야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걸 여기에다 적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영업 손실이 길다, 마이너스 영업 흐름 뭐 3년 이상 지속됐다, 이자 보상 배율도 적고 뭐 최대 주주나 대표이사 많이 변경됐다 이런 기업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리 종목에 들어갈 만한 기업들도 지금부터 이제 추리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현금 흐름, 뭐 실적 같은 게 안 좋다라고 하면 미리미리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비적정 감사 의견 3가지인데 뭐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주주총회 시즌이라서 위험 관리 차원에서 감사보고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적으로는 한 5가지 3월에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5대 노이즈 정리를 해봤고요. 3월 1일부터 시작인데 이란 총선거 들어가죠. 강경파 당선 예상이라서 이렇게 되면 핵 문제로 전이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기름 가격입니다. 기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지금 잘 잡히고 있는 물가지수에 영향이 된다. 시장 이렇게 해석하면 또 좋지는 않기 때문에 들여다보셔야겠고요. 다음 주면 미국의 슈퍼 화요일 들어갑니다. 이때 거의 당 내에 대표하는 대표주자 윤곽이 다 나오기 때문에 후보들의 다양한 정책 발표 부분 더 주목을 받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지금 이 5개 중에서 시급한 문제인데요. 사실은 지난 주말에 예산안 합의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셧다운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죠. 어제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3월 1일까지 안 된다 그러면 3월 1일부터는 부분 셧다운 들어가고 그 이후에도 안 된다 그러면 3월 8일에는 풀 셧다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마찰이 빚어지고 임시 예산 집행 이후에도 뭐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4월 30일까지 불발이 된다고 하면 자동 예산 삭감 프로그램이 그때부터 돌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정부가 집행하는 그 금액들 있죠. 삭감이 되고 집행이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이 방사는 정부 예산 편성이라서 악영향 받을 수 있고요. IRA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뭐 환율이나 금리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점 중점적으로 체크포인트로 삼고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